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6월 29일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오전입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세요. 지난 대선의 패배 과정에서 좌파 민주당 개딸들의 프레임은, 또 좌파 언론의 프레임은 윤석열은 극우가 선도한다. 극우 유튜버가 윤석열을 장악했고, 윤석열은 거기에 세뇌를 당해서 계엄을 저질렀고, 또 보수 진영이 탄핵을 반대한다. 또 그리고 서부지법 난동 사건을 보면서 모든 좌파 언론과 또 일부 보수 언론이 20대들이 극우화가 됐다 하는 프레임을 씌웠죠. 이 정치 지형이라는 것이 이념이 기본이 가는 거죠. 근본적으로 좌파냐 우파냐, 또 진보냐 보수냐. 그렇죠. 어느 나라든 좌파 우파라 그러지 진보 보수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진보 프레임에 걸린 게 보수 진영이죠. 노무현이부터 진보 프레임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30 애들이 극우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게 좌파 프레임이에요. 2030 남성들이 이준석을 많이 지지했고, 특별히 100으로 따지면은 100에서 과반 이상이 아니고 20몇 프로 지지했고, 또 2030 남성들이 김문수를 대선에서 지지했다. 그래서 2030이 극우화가 됐다. 이것도 세대 갈라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우파도 없고 극우도 없어요. 좌파는 있어요. 좌파들이 이재명을 내세워서 이재명한테 정권을 준 사람들이 윤석열과 한동훈인데, 윤석열과 한동훈이 극우가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근데 좌파는 이번에 강성하게 정권을 먹었다는 거죠. 윤석열과 한동훈 때문에. 그거를 친윤들이 윤석열을 지지하면서 이재명의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전부 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2030들은 공정을 외칩니다. 근데 2030들도 들어가 보면은 남녀 똑같이 일부는 공정과 상식과 양심에 따라서 생활합니다. 그런데 대부분들은 2030들 역시 나만 잘 사는데 내 권리와 이익을 뺏어가지 마. 그들은 잘 사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롭게 전체 국민이 지지를 못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2030 남자 일부가 이준석을 지지하고 서부지법 난동을 일으켰다 그래서 그들을 극우 프레임을 씌우는 것도 대단히 위험합니다. 근래에 와가지고 국힘이 대선에 패배하고, 또 어제 그저께 나오는 MBS 갤럽 여론조사가 이제 60, 70대 맞아. 민주당을 지지하고 국힘 지지율이 민주당이 밀린다. 그거는 말이죠.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또 이번엔 8% 이상 쳤지 않습니까? 최대의 패배예요. 우리 대통령 선거 역사상. 이명박이가 정동원의 일찍 20몇 프로 이었으나 그 이외에는 최대의 패배인데, 그렇게 되면은 보수 진영이나 또는 전체 국민이 어느 정도 실망과 낙담을 하면서 이재명이 혹시 잘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재명 쪽에 지지율을 좀 주는 겁니다. 근데 그거 오래 안 갑니다. 오래 안 가는데, 지금 보수 질환은 조중동에서 특히 조선중앙이 그렇습니다. 6070마저 국힘을 버렸다. 그러면서 국힘을 개혁을 하라는 거 아젠다도 못 내놓습니다. 그냥 이준석이냐 한동훈이냐 김문수냐 그것만 가지고 자기들끼리 오동방정을 듭니다. 보수 진영의 전체가 무너져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얼치기 평론가들은 정치를 바꿔야 한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죠. 왜?
집권을 재집권 시대를 열었으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보수 진영의 정치를 개혁해야 되고 혁신해야 되고 세대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말입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다 나온 거예요. 정치 교체, 시대 교체, 세대 교체가 이준석이나 2030 또는 3040 보수 진영의 젊은 정치인들한테는 안 되겠더라. 그러면서 계속 바꿔야 한다. 보수가 혁신하고 뼈를 깎는 고통을 수반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있는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든 잘 가용해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건 맞죠. 근데 거기서 2030에 대해서 보수 진영과 언론들과 얼치기 평론가들은 젊은 정치인을 위해서 개혁해야 된다. 그리고 좌파 한결의 프레시안, 경향, 오마이 이런 것들은 2030이 극우화가 돼 있다. 그래서 적어도 가망이 없다 그러는데 이게 세상이 망조가 되는 거예요. 정론지가 없고 바른 말을 하는 평론가도 없고 세상을 관조하고 정치를 통치적으로 바라보는 어른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충우돌, 우후죽순같이 백가증명도 못 됩니다. 조대만 날리는 이 사태가 대한민국이 앞으로 크게 잘못될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여러 번 했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번에 김민석의 청문회 과정을 보면은 김민석은 누가 뭐래도 일반적인 상식적인 정치적인 생각을 갖고 일상적인 생각을 가진 국민들은 김민석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의 그 30대 40대 의원들과 국회의원들과 또 민주당의 20대 30대 40대 얼치기 평론가들이 이준석을 적극 비호하고 이준석을 옳다고 강변을 했죠. 걔네들이 젊은 정치인이고 젊은이들입니다. 2030, 40 애들. 그거를 보면서 민주당의 젊은 의식도 썩었구나. 나라를 못 맡기겠구나. 그럼 이쪽으로 오면은 자꾸 이준석을 끌어내는데 이준석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이준석이야 살 길은 정치를 계속하고 싶으면은 혐오 정치, 여성에 대한, 노인에 대한, 약자에 대한 혐오 정치를 바꿔야 돼요. 근데 안 바꿉니다. 오죽하면 김종인 씨가 대선 평가를 하기를 이준석은 비호감층에 대한 불식을 시켜야 되고 비호감 정치를 끝내야지 지방선거 대선에도 가능성이 있다 그러는데 그 다음날 나와서 그거는 양 거대 정당에 의한 프레임이고 기득권 어른층들이 현상을 잘 못 보는 거다 이런 말을 하죠. 그것도 틀렸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한동훈이라는 애가 그 껍데기입니다. 한동훈이라는 애가 가발 쓰고 가슴 브라자를 차고 20대 흉내를 내면서 5060 할매를 데리고 다니면서 당원 가입해달라 그럽니다. 그 이준석 방식이죠. 당원 가입은. 그렇죠? 그런데 한동훈을 보면은 2030한테 극혐입니다. 어느 누구도 2030 남녀 통틀어서 한동훈을 지지하거나 젊은 정치인이라고 보지 않고 기괴한 정치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괴한 정치인이 아니라 기괴한 놈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면은 그 오세훈이란 친구도 오세훈도 정치 인생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세훈도 정치인이라는 것은 유불리를 떠나서 상대 진영에 대한 저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불리를 떠나서 선거에 출마해서 국민의 함성을 모아야 되는 게 정치인의 첫째 요건입니다. 근데 오세훈이 같은 경우가 명태균 사건 걸려있고 또 계엄 이후에 토거제를 갖다가 풀면서 아주 폭망을 했죠. 그러면서 대선 출마 포기를 했어요. 이유가 뭐냐? 김문수와 김문수와 한덕수의 당내 민주주의를 갖다가 훼손하면서 김문수 쪽으로
친윤이나 당원들이 대선을 갖다가 하려 그러니 자기는 그 모략에 못 끼어들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도 나왔어야 됐죠. 그렇죠. 근데 지금 와가지고 또 서울시장을 5번 한번 해먹으려고 또 아직 나이도 있으니 60년생이죠. 적지도 않아요. 60년생이면요. 얘가 66살이에요. 5년 후에 71살이에요. 5년 후에 대선을 목표로 준석이 부르고 재섭이 부르고 용태 불러가지고 서로 합쳐라. 젊은 정치인 너희들한테 기대를 걸을 수뿐이 없다. 그걸 또 이용해보려고 그러죠. 홍준표는 나중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지금 2030들이 극우화 현상이 안 나타납니다. 그 서북지원 난동 사건을 보고 또 기존의 자유우파 유튜버를 보고 자기들도 2030 일부 애들이 서부지법 난동을 했거나 그런 애들이 자기들도 유튜브를 찍으면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소영웅주의도 아니고 그냥 발광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돈을 보내주고 따라다니면서 막 생중계하면 돈을 보내준가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극우화합니까? 극우화나 우파라면은 세력화가 돼야 돼요. 그 세력화가 전혀 안 되고 있죠. 근데 반대로 보면은 민주당 개딸 이재명 이런 그 집단은 세력화가 다 됐어요. 그걸 따라하는 애들이 한동훈의 껍데기와 할매들이고 준석이 팬코 애들인데 지금 준석이 팬코도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개딸들이 아주 폭격을 당해가지고 개딸들 천지가 됐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어제 그저께인가 그 민주당의 어떤 애가 이제 비례 그만두고니까 그 진보당 출신의 손솔이라는 30살 먹은 여성이 비례의원을 승계해서 국회의사당에서 의원 승계 연설을 하면서 준석이가 그 앞에 바로 있는데 이준석을 징계해달라. 혐오 정치를 하는 이준석을 징계해달라 하면서 그 영상 봤어요. 저도 뉴스로 봤는데 별거 아니에요. 그런 게 언론에 도배됩니다. 손솔이라는 애가 30대 여성, 30살 먹은 여성이고 제가 그동안 간혹가다 칭찬했던 민주당 최고위원이고 청년 비서관을 했던 문재인 시대 박성민이라도 걔도 30살입니다. 그런 애들이 보면은 젊은이들의 정의로움과 젊은이들의 기본적인 사회 합리성은 떠나서 그냥 이재명만 보호하고 자기 진영만 보호하죠. 그러니까 젊은 정치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 젊은 정치인은 자기들이 기준을 세워주고 기득권이나 양 진영에서 불합리하게 정치를 싸우고 그러면은 그걸 개혁해야 되겠다고 덤벼드는 게 젊은 정치 의식이고 정치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그런 거를 갖다가 잉태한 게 양산시킨 게 기존 정치인이죠. 그런데 그 기존 정치인이 근원을 보면은 공정과 상식을 파괴한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이 거기서 핵심이 있었고 민주당의 586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2030을 갈라친 거는 노무현이 시작됐었어요. 노무현의 개혁과 또 노무현의 서민적인 풍모를 지지하던 당시 2030들이 지금 4050이 돼 있다는 거죠. 그들이 민주당의 주축 세력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깨려고 저항하려고 국힘 보수 쪽에 6070이나 또는 7080이 뭉쳤고 60대는 말입니다. 80년 학번이면은 지금 몇 살입니까? 66세, 67세예요. 60대까지도 진보 좌파 진영으로 어느 정도 넘어갔다고 보고 또 노무현을 존경하고 노무현을 괜찮게 생각하던 현재 2030들은 윤석열을 들임으로써 이준석이 쫓아났고 또 국힘의 민주적인 정당성이나 절창적인 정당성이나 또는 관료 출신들이 출세 지향적인 인간들이 당을 장악하고 집권을 해서 나라를 망쳤으니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일부는 이준석을 찍고
일부는 진보 진영으로 빠졌다는 거죠. 그러면은 좌파 진영에서 지금 말하는 좌파 언론들이 말하는 좌파 얼치기 평론가들이나 또는 쌈바의 보수 진영의 장승철 같은 애들이나 정우인 같은 애들이 말하는 거는 2030이 극화가 됐다는 건 틀린 말이에요. 왜 이들이 이재명을 반대하고 좌파 진영을 반대하느냐. 그거는 친부, 친중 정책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고전적으로 지금 세상이 변하는 상태에서 2030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게 있죠. 그들은 공정함을 원한다. 공정함을 파괴하는 게 뭐냐. 첫째, 학력 문제다. 건드리지 말라. 둘째, 병력 문제다. 건드리지 말라. 셋째, 학력, 병력, 부동산 문제다. 그들이 기존 세대들이 학력, 병력, 부동산에 대해서 기존 세대 5060들이 다 헤쳐먹고 2030은 거기 접근도 못하고 있다. 따라서 2030 중에서 고소득 직업군, 대기업, 공기업, 전문직 이런 애들이 극우화가 되는 거냐? 그들은 극우화가 안 되죠. 서인보트는 남았는데 웬만큼 고소득이고 웬만큼 많이 배운 애들이 이준석을 따라다니고 또 이재명을 극혐하면서 그들이 우파적인 경향을 갖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지금 그 공정과 상식 문제로 들고 일하는 게 지금 세대 갈라치기로 들어오고 세대 쪽에서 2030들이 치고받으려 그러고 그렇죠? 또 5060들은 도망가려 그러는데 지금 민주당의 핵심이 5060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대남 애들도 이준석을 따라다니는 일본이 이대남 애들도 진보 이중성에 대해서 저건 아니다. 진보 이중성에 대해서 저들이 앞에선 깨끗한 척하고 앞에선 도덕적인 척하면서 뒤로 가서는 어마어마한 부정부패와 보수를 어떻게 공격하든 학력 사냥, 학위 사냥, 부동산 투기, 병력 면제 그게 대부분 보면은 국힘 보수 쪽에도 관료 출신도 있으나 건판세들도 있으나 민주당 애들도 민주화를 80년대 한번 했다는 그거 가지고 주구장창 먹고 살면서 도덕을 해치더라. 공정을 해치더라. 그 대표적인 게 그게 누구예요? 문재인이었죠. 조국의 공정성. 그 다음에 이번에 튀어나오는 게 김민석 아닙니까? 따라서 지금 이대남 2030 주로 이대남이 그러는데요. 이대남들은 이대녀들도 그렇고 솔직히 인생이 100세 시대에 최소한 80세 요새는 60, 70세까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사회활동을 기준이 없죠. 2030들이. 그럼 거기서 그들이 갖고 나오는 것은 공정이다. 도덕성이다. 근데 2030 애들도 보면은 공정하지가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아요. 제가 애들을 키워보고 간혹 가다가 2030 한테 가서 강의를 해봐도 그런데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진보 이중성 때문에 이들은 이재명이 싫어서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꼭 보수화가 됐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면은 2030 남자애들이나 2030 여성들이 지금은 2030 여성이나 남자들이 오고는 대부분 이재명을 많이 찍었죠. 그들이 좌파 됐느냐 진보가 되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따라서 2030을 극우라고 볼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극우로 프레임을 시키려고 지금 좌파 언론과 민주 개딸 진영이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2030 애들이 커뮤니티를 주도하니 뭐 4050도 합니다. 근데 4050 애들은 전부 다 민주당 개딸 쪽이니까. 그죠? 그래서 2030을 극우화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건데 이것도 대단히 위험해요.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 빠졌어요. 그 모든 원인이 보면은 대한민국을 끌고 가고 사회를 통합하고 리더적인 인간이 하나도 안 나와서 그래요. 전부 다 도토리 같은 소인배들이 내가 대통령이 될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데 나라고 왜 못 돼? 이재명이 대통령인데 도덕적으로 내가 또 깨끗해? 내가 왜 못 돼? 이런 식으로 또
지금 싸우고 지금 이런 식으로 연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30 애들이 보면은, 솔직히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정치적인 의식은 조금 나아요. 그리고 요새는 2030 10대까지 10대, 20대, 30대 남자애들이, 여성한테 피해를 본다는 생각이 많아요. 저도 딸 하나 키우고 자식 하나 키워봤는데 그 오래전부터 시작됐었어요. 난 그때마다 그럽니다. 아들한테 네가 바보야 임마. 그러고 있는데, 근데 이게 모든 것을 보면은 한국 사회와 정치가 극단화돼서 그렇죠. 이거를 갖다가 2030의 남자들이 극화가 돼 있다? 그건 틀린 거예요. 펜코 중심으로 한 이준석 일대 올려고 쫓아다니는 애들하고 그 극화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재명이 또 집권을 했기 때문에 2030들은 더 분노할 겁니다. 요번에 여성들이 국힘이 싫어서 이재명한테 표를 많이 줬는데 2030들 그들도 곧 변할 겁니다. 우리만 바뀌면 돼, 나만 바뀌면 돼 하는 건데 그게 국힘이 6070이 주류기 때문에 또 80까지도 가요. 6070 대부분은 70대가 주류가 돼버렸어. 그들이 변화를 하려면 사람 하나 당대표 하나 제대로 뽑으면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준석의 아들이나 김종인이나 또는 한동훈 껍데기 애들은 한동훈 이제 53살인데 10년 견디면 돼. 이준석은 지금 그러죠. 나 이제 40살이니까 20년 견디면 돼. 10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20년이면은 강산이 2번 변합니다. 그런 장기 전략을 펼 때가 아니에요. 보수 진영에서 사람 하나 울뚝하게 세우면 돼요. 그럼 많이 바뀔 거예요. 산산이 부서져가지고, 이준석이냐, 한동훈이냐, 자기 보수의 미래, 그 둘은 보수가 안 돼요. 보수의 미래가 될 수 없어요. 벌써 다 결판 났어요. 차라리 이 정도로 가면은 국힘 보수를 깨야 돼요. 깨고 나서 니들끼리 우죽순으로 깨지고 나서 한번 도토리 키재기로 이긴 놈을 갖다가 우리가 선택하는 수뿐이 없어요. 준석이는 그걸 노리고 한동훈 그놈은 그런 용기도 없고, 결론. 대한민국은 그거도 없고 2030이 그거와 된 것도 없어요. 더 이상 좌파, 민주당, 개딸들의 프레임에 갇히면 안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